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인프라 운영 기술인데요. 제가 발표할 인프라는 정말 말 그대로 인프라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장비, 서버, 어플리케이션, 보안 등등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프라는 정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무슨 회사이냐 하면요. 플루크라는 회사는 계측기 회사입니다. 전기 계측기, 온도 계측기 등등 여러 가지 계측을 하고 있고요.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플루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안에서 통신 케이블에 관련된 계측을 하는 계측 장비 회사고요. 저희는 올해로 26년 됐습니다. 플루크라는 저희 모 회사는 70년이 됐고요. 그만큼 계측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됐고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나가시다가 혹은 인터넷에서 계측기 관련된 혹시라도 삼겹살집에 갔는데 돌판에 적외선 온도계로 온도를 재고 고기를 구워주는 데를 보셨을 거예요. 모든 계측기는 노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플루크라는 회사의 노란색이 트레이드 마크고요. 짝퉁들이 저희 제품들을 카피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측기는 그냥 노란색의 대명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혹시라도 저희 부스를 보셨겠지만 저희 제품에는 다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노란색은 충격을 흡수해주고 장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계측기 회사고요. 여러분들 인프라 안녕하십니까에 정리된 화면을 하나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일반 유저가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위해 접속을 할 때 이렇게 수많은 장비들을 거치게 되는데 장비가 네트워크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장비들 중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데이터 센터에 담당하시는 운영자들은 고민하셔야겠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는 장비 혹은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방화벽 혹은 여러가지 파이어월 뿐만 아니라 스위치 등등의 여러가지 인프라 중에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라는 주제를 제가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어 1의 인프라는 TIA라는 미국 전기 협회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ISO, ISO라고 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한국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쓰시는 카테고리 6, 카테고리 5, E, 카테고리 6A 등등 카테고리라는 용어 자체가 TIA의 규격이고 스탠다드입니다. 장비들은 10 베이스 T, 10G 베이스 T, 2.5G 베이스 T 이러한 IEEE의 규정을 따라가고요. 케이블 인프라는 TIA라는 규정을 따라가는데 TIA의 케이블 관련된 새로운 스탠다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앞서 장비의 표준들이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로드맵을 아셔야 케이블의 인프라의 스탠다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IEEE의 스탠다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50기가, 100기가, 200기가까지 가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50기가는 3m짜리 트윈 엑스카퍼 케이블과 100m짜리 멀티모드 파이버, 그 다음에 2kg에서 10kg에 이르는 싱글모드 파이버로 50기가를 곧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100기가, 200기가의 로드맵이 약 2016년 이더넷 로드맵에 보시면 2010년에 이미 100기가, 2018년, 19년 요때 200기가에 관련된 표준이 제정될 것이며 장비들이 나온다고 로드맵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이에요. 근데 이 속도만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을 하다가 요즘에는 속도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더넷 어플리케이션에는 뭐 누구나 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IoT가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저희 네트워크, 서버, IT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고요.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세미나에서 장비 제조사들이 주구장창 외치던 거는 그린 IT였습니다. 그린. 아시죠? 그린. 네. 좀 친환경적이 되려다 보니 서버를 가성화하고 서버의 대수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전기 사용량을 줄였기 때문에 공해를 좀 줄이게 되고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그린을 화두로 내세우다가 IoT라는 이슈가 탁 터지니까 그린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 빨리 변합니다. IoT가 케이블 인프라를 통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서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무궁무진해지고 있고요. 이 무궁무진한 IoT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 센터의 억세스 플로우 밑으로 지나가건 상단으로 지나가건 알 수 없었던 케이블 인프라가 결국에는 IoT의 근간이고 요즘 와이어리스에서 다 가면 AP가 엄청 많이 잡히시죠. 그 AP도 결국은 다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까먹죠. 이제 유선 인프라는 사라질 거야. 무선은 유선이 뒷받침이 돼야 무선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요. 이 IEE에서 로드맵을 잡은 장비의 규정들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거냐가 이제는 더 큰 화두, 그린 IT를 없애버릴 만큼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요. 저희 케이블 쪽 인프라는 말씀드렸듯이 TIA라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스탠다드를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TIA 942A라는 데이터 센터 스탠다드에는 카테고리 8이라는 케이블링이 등장을 합니다. 카테고리 6, 6A까지 알았는데 7이 없는데 8으로 갔네? 혹은 나는 7까지 아는데 자, 카테고리 7은 표준이 제정되지 않고 없는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이제 집에서 케이블을 하나 사려고 검색을 했어요. 그 랜 케이블 검색을 했더니 뭐 카테고리 5, 2, 6, 6A 막 너무 많이 떠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속도가 더 빠른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 7 검색해보니까 7이라는 제품들이 막 뜹니다. 주구장창 비싸요. 근데 카테고리 7은 표준이 아니고요. 표준이 제정되지 않고 6A에서 8으로 가버립니다. 7은 6A와 같은
10기가 이더넷을 지원하는 케이블링이고 대역폭만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그 표준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속도에 한해서는 똑같기 때문에 TIA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고요. 유럽 표준인 ISO에서는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클래스에서는 F라는 케이블 규격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TIA 카테고리를 쓰는 한국 문화가 있고 한국의 보편적인 표준이 있기 때문에 세븐이라고 하는 케이블은 구매를 하셔도 테스트 해볼 수도 없고요. 테스트를 해도 모두 다 표준에 미달되는 케이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8이라는 스탠다드가 표준으로 제정이 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됐고요. 2년 됐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카테고리 8은 25기가와 50기가, 25기가, 40기가 등 25기가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는 케이블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기가 아주 전망이 좋은 표준입니다. 이거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광 케이블은 OM5라는 OM3가 텐지 아쿠아색 하늘색 비슷한 아쿠아색 케이블을 OM3라고 하는데요. 그게 텐지를 지원하는 광 케이블인데 OM5라는 표준이 제정이 되면서 파장을 4개로 분할해서 40기가까지 한 코어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6A 패치 코드를 테스트하라는 규정까지도 체크가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 8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 TIA의 케이블링의 규정이고 장비는 IEEE 802.3 BQ의 표준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25기가, 40기가를 트위스트 페어 기반으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트위스트 페어는 아시죠? UTP라고 보통 얘기하는 한 쌍이 꼬여있는 구리로 만들어진 케이블입니다. 집에서 흔히 인터넷에 사용하시는 혹은 사무실에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꽂으시는 구리 케이블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케이블로 이제는 10기가가 아니라 25기가, 40기가를 지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광 케이블 쓰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광 케이블이 먼저 고속 데이터를 지원하는 케이블링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은 카퍼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그 자리를 양보하고 또 더 빠른 영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광 케이블을 사용을 하려면 장비는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주는 트랜시버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트랜시버는 흔히 장비 용어로 말씀드리면 SFP, QSFP, GBIC이라고 하는 모듈이죠. 장비에 꽂아서 광으로 변환을 하는 그 모듈의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주는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됩니다. 그린 외치던 시대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살짝 조금 주춤하긴 한데요. 그런 전기 비용 절감, 고가의 광 모듈에 대한 비용 절감, 광 케이블에 대한 설치 공사의 어려움 등등의 이유로 카퍼 케이블이 광 케이블의 고속 데이터를 실던 영역을 항상 차지해 갑니다. 그러한 이유로 텐지를 지원하던 OM3의 광 케이블도 6A라고 하는 카테고리 6A라고 하는 텐지 ST 어플리케이션 올릴 수 있는 표준으로 지정이 된
케이블들을 현재 데이터 센터는 100% 6A로 구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데이터 센터 설계하시는 분들이 무슨 6A까지 필요해? 우리 6면 돼. 라고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6A가 데이터 센터에는 100% 깔릴 만큼 보편화되어 있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시는 고객들은 A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한번 구축해서 사용을 하시면 최소 5년, 10년 동안은 전기를 바꾸시기 힘들기 때문에 케이블 인프라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시고 구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8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8은 워낙에 큰 데이터를 2GHz라는 고주파 대역까지 사용을 해서 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TP 케이블 다 100m로 알고 계시지만 카테고리 8은 30m예요. 30m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 영역 안에서도 상당히 좁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지만 카테고리 8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40기가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 렉 위에 스위치를 올리면 T5R 구조로 설계를 하셔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되지만 카테고리 8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요. 이러한 고성능 케이블들은 제조사 개런티, 계측, 측정 모든 게 이루어져서 현장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8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GHz까지 있습니다. 6A는 900MHz 그랬어요. 6는 250MHz 8에서 2GHz로 확 올라왔죠. 2GHz를 쓰기 때문에 인접한 케이블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간섭이 많아요. 에일리언 크로스톡이 많기 때문에 카테고리 A 케이블링은 무조건 쉴드입니다. 무조건 쉴드고 쉴드라 하면 차폐. 옆 케이블에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차폐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카테고리 A 표준 자체가 STP입니다. 쉴드 트위스트 페어. 카테고리 8은 8.1, 8.2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유럽 표준 때문에 둘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카테고리 8 TIA 카테고리 8은 2GHz를 쓰고 RJ40으로 쓴다라고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러한 케이블의 규정, 스탠다드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장비단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리밋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케이블의 스펙이고요. 한 개 더. 케이블은 제조사가 딱 제조를 해서 완제품으로 공급을 하는 케이스보다 케이블과 부품, 모듈, RJ45, 패치 판넬, FDF, 광 각각의 프로덕트 베이스로 판매를 하고요. 인스톨러, 시공하는 회사에서 통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품은 카테고리 6A 10기가를 지원하는 제품군들로 샀는데 작업자가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작업자거나 날림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개런티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TIA에는 스탠다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필드 테스트 스탠다드라고 있어요. 그게 TIA 1152A고요. 568, TIA 568-C.2라고 하는 표준에는 이제 케이블의 각각의 특성, 예를 들면 저항 불균형이라든지
넥스트라고 하는 근단 노화라든지 삽입 손실이라든지 반사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필드 테스트 규정에는 그 부분들 중에 실제로 필요한 테스트가 아닌 부분은 옵셔널로 빠져 있거나 현장 테스트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현장 테스트 규정을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가 저희 플루커 네트워크스의 계측기고요. 이 제품은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에 의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방법을 잘못 적용을 하시면 테스트 결과가 달라져요. 내가 실제로 테스트하고 싶은 구간을 정확하게 테스트해야 되는데 테스트 방법을 다르게 하면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구간을 제외하고 테스트를 해서 통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케이블에 대한 검수, 케이블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실 때 필히 검수 과정에 넣으셔야 여러분의 인프라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너무 늦게 했는데 끝나는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UTP만 오늘은 발표를 할 거고요. 저희 계측기를 통해서 카테고리 6, 카테고리 8이라는 표준을 합격했다라는 의미는 이 케이블은 40기가 베이스 T 이하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카테고리 8 케이블링을 했는데 1000 베이스 T를 쓸 수도 있는 공간 혹은 10G 베이스 T를 쓸 수도 있는 구역 나눠져 있지만 한번 카테고리 8을 통과한 구간에 대해서는 장비를 향후에 카테고리 40기가 베이스 T를 지원하는 장비로 교체를 하셔도 케이블링은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장비를 교체하실 수 있는 기란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는 파이버 쪽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넘어갈 거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부스에 오시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광 케이블 또한 역시 저희 테스트를 통한 제품들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셔도 관련이 없다는 거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데이터 센터의 시작은 레이어 1인 케이블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어 1, 숫자 1이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레이어 2가 수억짜리 장비, 레이어 7에 유능한 개발자가 개발한 어떠한 앱을 돌리더라도 레이어 1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데이터 센터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레이어 1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 놓으셔야 레이어 2, 레이어 7까지도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레이어 1이 잘못되어서 구축되어 있는 건물 데이터 센터는 어찌됐든 나중에 데이터 센터는 서비스를 하는 집합체잖아요. IT 쪽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를 하는 IT 근간이 무너지면 건물 무너지듯이 센터는 새로 지어야 할 만큼 데이터 센터의 케이블 인프라를 바꾸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기 케이블 제조사인 펜듀이트와 계시더라고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좀 더 진화하려고 합니다. 그 진화는 겉모습 보이는 서비스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레이어 1의 케이블링까지도 고민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졌고 공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계측기는 더불어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서비스인 줄 알았던 케이블링의 공사가
하나의 솔루션이고 하나의 영역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 계측기를 통해서 회사가 사용하시는 예산을 확실히 지켜서 케이블링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케이블에 관련돼서 표준 혹은 테스트 혹은 케이블이 쓸만한 건지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플루그 네트워크스 찾아주시면 저희가 데모 시연뿐만 아니라 교육 트레이닝까지도 진행을 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광 케이블을 못해서 아쉬운데 그거는 다음에 혹시 내년에 오시면 내년에 광 케이블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